생존게임 3권입니다. 만약 무인도에 갇힌다면 이 만화가 여러분들을 생존케 할 것입니다. 소녀는 저 멀리 보이는 섬에 건너가기 위해 뗏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나무들을 이을 로프나 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트 하나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뜬금없이 말이죠. 물가까지 떠내려온 보트였습니다. 전 이 만화를 보신다면 무인도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트가 떠내려올 테니까요. 보트 안에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곱다. 거기다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지 않더라도 헤이 야심해서 깨어난 여자는 저 멀리 섬에서 건너온 것이었고 소년이 구해준 것으로 알았지만 소년은 그냥 배가 떠내려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 저도 모르게 여자를 껴안아 버렸습니다. 다시 추스리고 저 섬에 대해서 여자에게 물었는데 섬에는 사람이 많지만 모두 미쳐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힘들어하는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갔습니다. 여자는 집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처음으로 손도 잡았습니다. 난 아키코, 전 사토루예요. 소년의 이름은 사토루였습니다. 3권 만에 처음으로 이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 계속해서 소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피곤해 먼저 자는 여자를 보며 소녀는 호감도 100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까지 호감도는 8점입니다. 다음날 아침 오줌을 싸고 있는데 여자가 다가옵니다. 소녀는 추운 날씨 때문에 쪼그라든 것이라고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고 여자가 보트에 음식을 실어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밥다운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지진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지진 후에 100m가 넘는 해일이 덮쳐왔다고 했습니다. 100m짜리 해일이면 이 만화를 100번 봐도 여러분들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물에 잠겨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예상했던 것보다 충격적이었고 또 가족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자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소녀는 저 반대편 섬에서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도와주고 음식도 나눠주기도 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구조해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약탈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힘센 사람이 법인가 보네요. 시체가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 전염병까지 퍼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시체를 꼭 묻어줘야겠습니다. 다행히 여자는 친구들과 산장에 숨어들어 잘 지내고 있었는데 끝내 그곳까지 폭도들이 쳐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간신히 도망쳐 나와 보트를 발견하고는 그 보트를 타고 지금 이 섬으로 도망쳐 온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트에 음식도 있었고요. 얘기를 들은 소녀는 무섭지만 그래도 저 섬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웠기 때문이겠죠. 소년과 여자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생존 규칙을 몰랐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쥐들에게 주었고 소년의 낡은 옷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져온 음식들은 고갈되고 있었지만 천하태평이었습니다. 소년은 이제 식량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여자는 아침 일찍 나가는 소년에게 아침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빡쳐서 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며 큰 소리를 쳐버렸습니다. 혹한기라 그런지 설치해둔 통발도 꽝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심한 몸살에 걸렸습니다. 여자는 몸살에 걸린 소년을 자신의 체온으로 간호해 주었습니다. 몸살은 아팠지만 자주 걸릴만 했습니다. 소년은 자신을 간호해주는 여자를 보며 빨리 호감도 100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현재까지는 12점입니다. 몸을 추스린 소년은 다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다행히 보트를 타고 깊은 곳까지 가서 낚시를 하니 어획량은 확실히 늘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오면 여자는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소년은 언젠가 여보 많이 잡으셨어요 라고 하겠지 생각하며 흐뭇했습니다. 소년은 더 안정적인 삶을 꿈꿨습니다. 저 반대편 섬에 가서 채소의 종자랑 석유, 연장들을 구해오고 싶었습니다. 만약 구해만 온다면 호감도가 50점은 오를 거야 하면서 아침부터 말없이 보트를 타고 떠나봅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여보. 지금은 누나라고 부르지만 곧 호감도 100을 채울 거니 하며 노를 저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소용돌이를 만났습니다. 소녀는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 12점. 정신을 잃었다가 차려보니 천만 다행입니다. 소년이 살고 있던 섬의 물가였습니다. 이제 뺑기 안 쓰고 착실하게 살던 대로 살기로 한 소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사냥을 나가봤습니다. 하지만 사냥은 좀처럼 성공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들은 소년의 골칫거리였고요. 결국 오늘 저녁도 낚시로 잡은 생선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먹어서 그런지 호감도가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소년이 밖에서 오리떼를 잡고 싶다고 하자 여자는 처음으로 한몫해줍니다. 새를 잡는 그물을 만들 줄 안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그물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어두웠기에 불편했습니다. 이때다 싶어 소년은 소나무 송진으로 등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자는 등불을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오리떼가 그물에 걸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소년은 호감도를 올린 거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결국 또 낚시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여자까지 데리고 낚시를 가는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낚시의 왕이었습니다. 4짜리 자연산 광어 한 마리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에 비해 여자는 낚시의 생초보였고 지렁이를 끼워달라며 짜증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오늘 잡은 생선구이였는데 여자는 깨작대기만 하고 도통 먹지를 않았습니다. 소년이 좀 더 먹으라고 하자 생선 따위는 보기도 싫다고 말했습니다. 소년도 화가 나서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가슴팍을 까며 보라고 했습니다. 가슴팍에는 알러지인지 두드러기가 나 있었습니다. 소년은 더 까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여자가 울기 시작합니다. 소년은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호감도 점수를요. 이것으로 생존게임 3권이 끝났습니다. 현재까지 소년이 적립한 호감도 점수는 20점입니다. 과연 다음 편에는 100점을 채울 수 있을까요?